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대치동 학원들이 불친절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거는 대치동 학원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. 요즘 전반적으로 모든 학원들이 다 뭐랄까 불친절한 이런 추세를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모르는 것을 배워야 되는,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잘하려고 다니는,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잘하려고 다니는 이 사교육 학원이 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육 서비스업이 더 불친절해지는지,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는요, 이 학원이라는 게 자체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,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공부를 배우고 실력 향상을 하는, 학교 수업을 미리 배우는, 그리고 학교에서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그런 학습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점점 실제 학교에서 평가가 줄어들고 초등학교에서 평가가 사라지면서 주 평가 기간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. 특히나 초등학교에서는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. 어,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 부모님들,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이쪽에 사시는 대표적인 부모님들이 아이의 평가, 조금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아이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더욱더 높은 실력을 요구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학원들이 생기게 되고, 국제 표준처럼 그 학원들이 그 나이 또래에 잘하는 아이의 대표 브랜드 표준이 됩니다. 근데 사실은 우리가,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, 이 발달이라는 게 정말 타고난 천재가 아니면 무한히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, 천재라고 하더라도 발달이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발달이 조금 빠르게 일어나냐, 아니면 늦게 일어나냐, 그 차이지, 전체적인 발달 과정은 다 똑같고, 그 전체적인 발달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결정되게 돼요. 근데 어렸을 때 발달이 빠른 친구는 내가 노력과 인내를 알기 전에 발달로서 발전하는 것을 너무나 일찍 경험하기 때문에 그 발전이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, 천재는 다릅니다. 천재는 왜 다르냐 하면, 천재는 지식에 대한 그 갈망이 끊임이 없어요.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실제 천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렇듯이 그냥 99.9명은 그냥 일반적인 발달이 빠른 아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발달이 빠른 보통적인 아이가 표준화되어서 그 나이대를 선도하는 아이가 된다면, 그 나머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죠. 그쵸? 그리고 그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뭔가를 그 나이 또래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습득을 빨리 하고, 원리나 원칙을 알지 못하도 문제 푸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,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모든 학년, 잘하는 아이, 못하는 아이를 통틀어서 모든 아이들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. 시대가 흘러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또 뭐 누적 테스트 학원이니 뭐니, 그 시대를 선도하는 발달이 빠른 아이들, 또는 이제 성향이 좋은 친구들, 노력하는 친구들이 선도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.
그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문제 잘 푸는 스킬을 익혀서 그 나이 또래의 공부 방법을 선도한다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그 수준의 친구들도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왜? 잘하는 이끄는 친구들이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,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어머니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잘하고 완성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는 내가 가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100%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똑똑한 선생님이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.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똑똑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방법이 100% 맞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조금 아랫반에 내 아이를 가르치면 내 아이의 실력이 훨씬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 면면을 살펴보고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,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랑 상담을 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보면요. 아이들 이야기는 다 한결같아요. 그 선생님들은 절대 아이의 수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아이들이 이야기해요. 실력은 있는 것 같다, 똑똑한 것 같다, 천재과인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. 근데,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높은 반에서도 아니면 그 아랫반에서도 아이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할까 저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할까라는 그 아이에 대한 연구와 집중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. 실제로도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시대를 선도하는 이제 표준이 되는 학원과 그 탑반들이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그 학원을 따라가고 그 학원을 타깃으로 하는 학원들 모두 마찬가지로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. 지금 현강 학원 중에 모든 현강 수강생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학원이 있죠. S학원이라고 대치동에 그 S학원에 이제 저는 이제 고3 학생들도 저희 학원에 많으니까 그 S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. 그 S학원에서 1타 선생님은 그 S학원 컨텐츠를 버리고 나와도 성공을 할 거다.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아마 그 선생님 길어봐야 1년 갈 거다. 그랬더니 아니라고. 너무나 현강생 중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빨아주는 친구들도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너무나 똑똑하고 천재과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버리고 나와도 그 선생님은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그 S학원이라는 그 학생을 끌어들이는 그 흡입력이 어마어마하다. 만약에 그 선생님이 S학원 컨텐츠를 버리고 나와서 자기가 단독적으로 아니면 다른 학원에 소속돼서 강의를 했을 때, 물론 첫 해는 굉장히 많은 수강생이 몰릴 수도 있지만, S학원은 그 선생님을 대체해서 가장 최상의 아이들이 배우는 그 탑반, 최고의 아이들이 탑반으로 할 수 있는 선생을 대체할 거다. 그러면 그 S학원에서 현재 1타로 있는 선생님이 나왔을 때 그 S학원에 있었을 때처럼 모든 1등급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 수업을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문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없고 결국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도 흡수를 할 수밖에 없다.
그러면 지금 자기가 S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멋대로 입맛에 맞게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없고, 그러다 보면 수업의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, 그러다 보면 대치동은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소문이 난다. 아, 그 수업은 1타 수업이 아니다. 왜? 대치동이라는 곳은, 강남이라는 곳은 수학적인 자부심이 굉장한 곳이거든요. 그러면 1년은 잘 될 수 있지만 2년 차부터는 구멍이 생기고 3년 차부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된다. 모든 대치동의 마케팅이 지금 최상위권에 몰려 있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. 초등학교 때 황소학원을 다녔는데 누적 테스트 학원을 떨어졌어요. 떨어지면 어때요? 다른 과목 열심히 하면서 그중에서 다른 학원에 수학도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받을 수 있고 수능도 1등급 100점 받을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뭔가를 다 최상위를 만들어야지만, 학원의 최상위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허상이에요. 모든 부모님들이 학원의 최상위, 뭔가 최상위, 뭔가 최고, 그거에 대해서 타겟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최상위, 정말 최상위가 되는 애는 1, 2%밖에 안 되는데 4%도 아니에요. 1등급도 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. 근데 그 1, 2% 아이들을 위한 그 컨텐츠가 5등급, 6등급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제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엔 시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, 그 시장을 바꾼 건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. 대치동 학원들이 불친절해진 이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. 너무 부모님들 탓을 많이 했나요? 여러분, 학원은 모르는 걸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. 친절하게. 모르는 걸 여러 번 반복 설명 들으려고.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. 불친절한 학원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이콧을 해주시면 아마 그 작은 물결이 충분히 앞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